오늘까지는 지금 우리가 이제 세일즈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가져야만 되는 하나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다룰 거고요. 그리고 또 남은 시간들은 시간에 대해서 그리고 돈에 대해서 좀 다뤄서 우리가 어떤 사고방식으로 삶을 살아나가고 나아가서 사업을 해 나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인간은 세일즈라는 것에 대해서 갖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세일즈를 굉장히 좀 폄하하고 좀 등한시하고 또 나아가서 나하고는 상관이 없고 또 나는 잘 못하고 라는 아주 고정형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계적인 미래학자인 다니엘 핑크는 자신의 저서인 파는 것이 인간이다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직업은 파는 것이라고 해요, 말이죠. 의사는 의술을 팝니다. 약사는 약을 팝니다. 그리고 강사는 교육을 팝니다. 그리고 뭐 누구든지 간에 이 어떤 모든 것을 파는 것이죠. 서비스도 파는 거고 상품도 파는 거고 뭐든 파는 거고 기술도 파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뭘 한다? 판다. 우리는 싫든 좋든 뭐를 팔아야만 되고 판다는 것은 결국 어떤 가치를 전달하고 그 가치를 교환하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인 것이죠. 그래서 이 뭔가를 판단하는 것은요, 경쟁력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우월한 지위를 가질 수 있는 거죠.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는 무자본의 상태라도요, 최근에 제가 이 뭐지? 사장학 개론, 네. 사장학 개론이라는 그 책을 집필한 김승호 회장님의 유튜브 이제 북 리뷰, 뭐 북토크 이런 어, 올라온 영상들이 있더라고요. 그 영상들을 보게 되면 뭐 비슷한 맥락의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지금 뭐 창업 박람회 같은데, 국제 창업 박람회 같은 데를 가면요. 국제 단위에 쉽게 얘기해서 외국으로 수출을 의사가 있는 사람들이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거기 박람회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아직까지 그 사람들은 판로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아주 저렴한 비용 혹은 비용 없이도 판권을 살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럼 그렇게 사고 나서 내가 뭘 하면 됩니까? 그걸 가지고 사업화해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 이 파는 것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이것이 내 삶에서 굉장히 중요해지면 그리고 그것이 나의 스킬이 되면 나의 스킬을 넘어서 체화되면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업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는 얘기죠. 누구든 사장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 우리는 무엇이죠? 슬리밍고를 합니다. 슬리밍고를 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는 겁니까? 우린 바른 자세를 팝니까? 물론 그렇게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것을 더 넘어서 생각합니다. 파는 것은 기본이다. 당연한 거다. 근데 파는 것을 판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수들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병원에 진료 온 사람들한테 너 의술 팝니다라고 얘기합니까? 아주 근엄하게, 아주 어떻게 보면 좀 너무 당당하게 하얀 가운을 입고 청진기를 들고 환자와 약 3분에서 5분 정도 되는 시간 동안 증상을 파악하고 자신의 전문 소견을 밝히죠. 근데 그는 뭘 하고 있습니까? 따지고 보면 의술을 파는 거죠. 의료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의료 기술을 파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는 판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소견을 얘기하고 있고 자신의 인테리어가 화려한 그 병원과 그 병원에서 주는 의사 면허증이 그에게 권위를 세워준 것뿐이지 우리는 다 똑같은 인간입니다. 그분이 좀 더 의학이라는 공부를 더 한 것뿐이지 그래서 그분이 조금 더 기술이 있고 그분이 조금 더 학적인 어떤 견해가 있는 것이지 그 외에는 동등한 인간이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이제 뭘 합니까? 다시 돌아가서. 우리는 바른 자세를 파는 차원을 넘어서 캠페인을 하는 사람이죠. 지금 OBS하고 최근에
검단 신도시점에서 우리가 촬영을 했죠. OBS라고 하는 경인 TV 2,500만 이상의 수도권 인구가 시청하는 다시권에 있는 그 방송국에서 우리 슬리밍과 함께 뭘 하자? 전 국민 바른 자세 만들기 문화 캠페인을 방송으로 하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촬영을 한 거잖아요. 6월 말에 이제 방송이 시작이 됩니다. 뭐부터? 청소년 편부터. 그리고 직장인 편. 그다음에 이제 노인편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섹션을 나눠서 각각의 연령들에게 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까? 바른 자세를 합시다. 근데 그 바른 자세를 누가 얘기합니까? 슬리밍고라고 하는 이 조직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 슬리밍고는 뭘 합니까? 바른 자세와 관련한, 바른 습관과 관련한, 바른 자세는 아름답고 건강한 몸을 만드는 가장 원초적이고 근원적인, 가장 돈이 들지 않는 솔루션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인간이 스스로 바른 자세를 하는 것이 이 지구 중력 환경에서 우리가 24시간 동안 편안함을 추구하는 인간들이 그걸 하기에는 너무나 쉽지 않은 일이고 너무나 쉽지 않은 습관이고 너무나 쉽지 않은 기술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것은 이 바른 자세를 사람이 착용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환경을 제시할 수 있는 최적화된 기술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당한 것이고 그것이 결국 우리가 세일즈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른 자세를 어떻게 보면 팔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그것을 잘 하는 집단인 것이죠. 여기에 우리는 거부감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는 뭐든 듣고 보고 그리고 의사결정해서 물건을 구입하고 있는데 왜 파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나는 못한다라고 그렇게 아연 실색을 하는 겁니다. 우린 다 그렇게 물건 사고 있고 누군가에게 돈을 주고 있고 대가 지불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폄하하고 평가절하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러고 나는 못한다라고 합니다. 결국 그거는 무슨 사고방식을 자꾸자꾸 내 무의식과 잠재의식에 심어 넣는가 하니 나는 돈 못 법니다. 나는 돈 벌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평생 가난하게 살 겁니다. 하고 정의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내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삼성이요? 못 팔면 삼성이겠습니까? 삼성이라는 회사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판매팀이, 영업팀이 존재합니다. 즉, 판단하는 얘기죠. 특수하게 판매하는, 즉, 기업체나 조직에 판매하는 특판 영업팀도 존재합니다. 일반 영업팀, 특판 영업팀, B2B 영업 다 존재한단 말이죠. 현대는 없겠습니까? 애플은 없겠습니까? LG는 없겠습니까? 모든 사업하는 팀은 뭐가 기본이다? 세일즈다. 정주영 회장님, 고 정주영 왕 회장님이요. 처음에 뭐 팔았습니까? 쌀 팔았어요. 쌀 정수였습니다. 그죠? 이병철 회장이 처음에 뭐 팔았습니까? 미풍, 예? 사카린 밀수에서 그거 팔았잖아요. 조미료 팔았다고 삼성도. 근데 왜 우리는 이 세일즈에 대해서 학을 뗍니까? 우리가 하는 이 당당한 일을 가지고 왜 움츠려듭니까? 내가 기본적으로 이 베이스가 너무 약한 거죠. 제가 말씀드린 이 기본 베이스는 뭐냐? 우리는 모두 팔고 있고 사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정의부터 내려야 돼요. 이게 기본값이다. 여러분들 못 파는 사람 아닙니다. 우리는 다 사고 파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걸 인정해야 된다. 그렇게 정의하고 내가 그럼 어떻게 하면 잘 팔 수 있을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지. 나는 못 팝니까? 나는 파는 겁니다. 그럼 평생 가난하게 살아야 돼요. 파는 사람들이 부하게 삽니다. 부자로 살아요. 그 사람들은 다 부자로 삽니다. 근데 내가 이거 못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꼭 보면요. 못 삽니다. 돈이 없어요. 거기부터 잘못된 출발과 사고방식이
작동하기 시작해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주고 잘못 배웠고 이렇게 세일즈하는 사람을 하대하고 저는요 세일즈하는 분들 보면 정말 존경스럽고 너무 위대하던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분들의 얘기를 경청하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죠? 그렇게 잘하는 노하우들은 자꾸 듣고 내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까를 생각을 해야지 부자로 살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생각하지 못하면요 절대 부자로 못 삽니다. 여러분들 이거 정말 제일 오늘 89일차에서 중요한 얘기예요. 우린 다 주고 사고 파는 사람들이다. 인정해야 된다. 이게 처음이라는 거고요. 미치도록 팔고 싶다의 저자가 이렇게 초보 세일즈맨에게 우리가 이게 정의가 됐으면요. 우린 다 세일즈맨이 된 거고 세일즈 우먼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이 이제 어떻게 세일즈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정말 실전에서 세일즈를 했었던 한 세일즈 우먼의 억대 연봉 세일즈 우먼 안서연 씨의 조언 8가지를 제가 인터넷에서 좀 발췌를 했는데 우리가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모든 준비는 고객을 만나기 전에 철저하게 한다. 거절이 예상되면 미리 고객의 거절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할지 나만의 대답 요령을 상황별로 준비한다. 여기서 철저한 준비성을 볼 수가 있죠. 자, 이거는 사업이든요, 어떤 일이든 운동이든 다 똑같습니다. 배우도 연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제가 며칠 전에요, 그 혹시 이재훈이라는 그 배우 아십니까? 이재훈 잘생긴 친구, 샤프하게 생긴 친구. 자, 이 이재훈이 얼마 전에 보니까 제가 그 영화를 보진 않았어요. 그 예고편만 봤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제가 알기로 굉장히 마른 체형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영화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몸이요. 아, 체지방이 제가 볼 때 한 12%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원하는 12%. 제가 지금 15%인데요. 12% 만들 겁니다. 이번 챌린지 때 12% 만들 거예요. 여러분 선포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배우가 그 깡마른 몸이 어떻게 그렇게 변했냐 이거지. 저는 뭘 말씀드리고 싶습니까? 배우도요. 우리가 다 배우에서 뭐 작품 하나로 떠버리면 스타 돼버리면 야 부럽다 이 얘기는 하는데 그가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했던 그 노력, 그 캐릭터를 분석, 그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그 캐릭터화 시키는 철저한 준비와 자기관리 이걸 우리는 배워야 되지 않냐 이 말이죠. 적어도 사업을 해서 우리가 좀 부자가 되고 싶다고 하고 인생을 바꿔보자라고 하고 앞으로 경제 위기가 지금 길기설이 계속 나옵니다. 큰 거 온다 하반기에 뭐 큰 게 오는지 모르겠어. 응? 갑자기 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외환 위기 정도의 이런 어떤 파급력 있는 경제 위기가 갑자기 와서 오늘 내 통장 잔고에서 내 현재 내 신용 상황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 여건에서 그런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린 뭘 할 수 있습니까? 무슨 결정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준비가 안 됐는데 불안하지 않고 안일하게 그냥 내일 문제 없어. 마치 뭐 저기 뭐죠? 뜨끈뜨끈한 물에 있는 개구리처럼 말이죠. 우리가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준비들이 우린 필요하다. 우린 정말 필요하다. 그래서 모든 준비는 고객을 만나기 전에 철저하게, 그래서 우리도 지금 바른 자세에 고객을 만나기 위해서 프로스펙팅을 하죠. 가망 고객 작성을 하죠. 작성은요, 발굴과 작성이 있습니다. 먼저 발굴을 해야 어디서 내 전화기에 해서 또 어디서 외부에서 외부에서는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누죠. 오프라인은 외부 말 그대로 물리적 환경에서 밖에 나가서 사람을 만날 때 뭐 그럴 때가 외부가 되고 내가 이미 고객이 있는 사람이 고객을 소개해 줬을 때 그때도 프로스펙팅이 되는 거죠. 이게 오프라인이에요. 온라인은 뭐죠? 온라인은 내가 가지고 있는 SNS 채널, 블로그, 홈페이지, 유튜브 등등 이 SNS를 가지고 즉 인터넷 기반의 온라인 플랫폼으로 내가 인바운드 세일즈 시스템을 만드는 게 프로스펙팅이죠. 그렇게 해서 그 내 온라인을 보고 그들이 문의를 올 수 있게끔 합니다. 근데 이거는 내가 일일이 대응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24시간 동안 내가 만들어 놓은
다만 고객이 내 자료를 보고 컨택 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거죠. 몸이 아픈 사람, 허리가 아픈 사람이 있으면 허리가 아픈 사람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영상 또는 나의 소견이 있고 나의 의견이 있는 그 메시지가 그것에 누적돼서 24시간 동안 그 플랫폼에서 노출되게 만들어 놓는 거죠. 검색되도록 만들어 놓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들이 보고 당신에게 이것이 어떻게 구입하거나 알아볼 수 있거나 무엇인가에 대해서 문의할 수 있게 통로를 열어두는 거죠. 이걸 채널이라고 얘기하고 온라인 마케팅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이 과정을 설계해 놓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24시간 동안 그 영상과 그 컨텐츠들이 나를 위해 일한다라고 오래전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인바운드 아웃 이 세일즈 시스템이라고. 이걸 만들어 놔야 된다고요. 그래야 그들이 문의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상황별로 그들이 들어왔을 때 이제 내가 뭘 하면 됩니까? 목적은 한 가지죠. 전화로 설명하지 마라. 이게 절대적 진리입니다. 만나라. 왜 만나죠? 바른 자세 시연을 하기 위해서 만나는 거예요. 문의한 그 사람이든 문의한 사람이 자신의 가족이든 제3자든 뭘 하기 위해서 우리의 목적은 단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뭐죠? 바른 자세 시연이 기본값이다. 그거 하려고 만나는 겁니다. 그거 하려고 바른 자세 만들기 문화 캠페인을 공식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왜? 그걸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언론과 함께 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누군가라는 얘기고, 그 일을 남이 아니라 내가, 여러분들 각자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신뢰, 권위를 주는 것만 권위라는 거죠. 의사 선생님의 의사 면허증만이 권위가 아니다. 바른 자세 캠페인을 하는 그 공신력 있는 그 캠페인 한 가지로 여러분들은 슬리밍고라고 하는 권위를 입는 거란 말이죠. 그럼 고객이 문의와 슬리면 어떻게 대응할 거야 되는가에 대한 시나리오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응급구조실이나 상황분석실이나 경찰들도 마찬가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위기 대응 시나리오가 다 있다고. 동사무소에서도 적어도 있다라고요. 그죠? 민방위 그 위기 대응 시나리오도 있고 말이죠. 공공기관에 어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위기 대응, 지진 발생할 때 위기 대응 시나리오가 다 있다고. 근데 우리의 사업의 시나리오는 지금 있냐 이 말이죠. 이런 고객이 했을 때 난 뭐라고 얘기하지? 제가 요즘에 Q&A를 많이 합니다. 가면 Q&A 질문이요 예정된 질문이 아니라고. 그죠? 그 질문을 답하면 저는 왜 그 질문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제 나름의 시나리오가 있단 말이죠. 레파토리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그걸 준비하셔야 된다. 두 번째는 고객의 이익을 항상 먼저 생각했다.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에 둔다면 고객이 어떠한 거절을 하더라도 이해할 수 있다. 왜? 내 이익이 아니라 고객의 이익이 우선이었기 때문이죠. 정말 당신이 이걸 가지고 혜택을 봤으면 좋겠다. 정말 당신을 위한 것이다. 이것은 오롯이 당신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더 이익이 됩니다. 이런 얘기들이 되어져야 된다. 세 번째는 고객을 대할 때 확고하고 정확한 태도로 프로페셔널하게 임했고 애매하거나 단순하게 대한다면 그 고객이 나중에는 내 제품을 필요로 할 때 나를 기억하지 못한다. 프로페셔널했던 정말 샤프했던 정말 뭔가 하나의 메시지가 명확했던 정말 심플하게 내 일에 집중해줬던 정말 열정적이었던 정말 정확했던 정말 신뢰할 수 있었던 내가 약속했는데 30분 먼저 와 있었던 뭐 등등 뭔가 그에게 확고한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네 번째는 고객이 거절하는 일을 명확하게 확인을 했다. 거절을 했을 때는 꼭 물어봤답니다. 고객님, 제가 이렇게 거절하신 이유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근데 이걸 진짜 왜 거절하셨는지에 대해서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정말 명확한 피드백을 위해서 꼭 고객님의 생각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뭐 제품이 마음에 안 드십니까? 뭐 이런 부분이 마음에 안 드십니까?
가격이 마음에 안 드십니까? 아니면 제가 마음에 안 드십니까? 오해나 잘못된 경우로 인한 것이면 정말 그 부분을 다시 해소해서 다시 세일즈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근데 거절당하면 빈정상해버. 네가 내 얘기를 거절해. 네가 이렇게 나를 대해.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감정적 대응은요. 아마추어가 하는 거예요. 프로페셔널은요. 거절 이유를 찾아서 다시 다음번에 이런 고객을 만나거나 이 고객을 만났을 때 거절 극복을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세일즈의 핵심 모먼트다. 핵심 순간이다. 이때 사냐 안 사냐를 보게 또 본다는 겁니다. 얘가 진짜 프로페셔널이네. 야,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얘가 이렇게 변했나? 와, 진짜 내가 알던 그 친구가 아닌데. 이 얘기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되려고 하면 뭘 해야 됩니까? 훈련하셔야 합니다.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이건 마인드 컨트롤과 관련입니다. 모든 사람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요. 여러분, 아이고, 그런 게 있었습니까? 바로 결제하겠습니다. 이런 고객은 없습니다. 없어요.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들부터 그런 고객 아니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그런 걸 기대하죠? 당연한 거예요. 거절은 안 사는, 고객은 안 사려고 하는 게 당연합니다. 어떻게 하면 돈 안 들어가는 거 생각하는 게 고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한다? 캠페인을 한다. 캠페인의 목적이 뭡니까? 바른 자세가 중요하니까 합시다. 이 얘기예요. 네, 해보시면 쉽지 않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그때 나를 찾아주십시오. 그때 내가 생각날 겁니다. 그때 내가 슬리닝 고라고 전달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 메시지를 전달해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주엔 나머지 네 가지 얘기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좀 사고방식을 좀 자꾸자꾸 스킬 세트해 나갈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이제 기술들도 필요하단 말이죠. 마인드만 키운다고 뭐 되는 건 아닙니다. 훈련되어져야 돼요. 좋은 일이고 명분 있고 되는 일이고 다 알죠. 근데 결국은 훈련한 사람만이 살아남습니다. 모든 사람이 올림픽 해가지고요. 한때 뭘 유행했죠? 펜싱 유행할 때 이상형이 그 할 수 있다 하면서 말도 안 되는 대역전승을 벌리면서 펜싱이 유행했어요. 전국의 펜싱 클럽 다 오픈했습니다. 펜싱 클럽 다 오픈했는데 어떻게 됐죠? 모든 사람이 펜싱 금메달을 따진 않습니다. 이상형이 펜싱 금메달 따서 성공했어요. 운동선수로서. 그죠? 올림픽 금메달 리스트면요. 운동선수로서는 금자탑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펜싱이 좋은 스포츠고 되는 스포츠인 거 알아도 다 금메달 따진 않잖아요. 김연아가 피겨 얼마 세계 대회 제패했을 때, 그죠?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올림픽 제패했을 때 모두가 스케이팅 시켜야지 했습니다. 김연아 같이 될 수 있죠. 여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김연아가 될 수는 없죠. 김연아의 훈련을 따라하고 싶지 않거든. 그죠? 우리가 뭘 바꿔야 됩니까? 이 일이 되는 건 알아도 내가 오늘 뭘 훈련해야 됩니까? 바른 자세 시연과 프로스펙팅 하는 것과 프로파일링을 좀 더 정교하게 하는 것. 인바운드로 내가 24시간 일하지 않아도 나를 대신해서 일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소개 시스템, 리퍼럴 마케팅이 작동하도록 만들어줘야 되죠. 이걸 우리가 해야 되는 과정입니다. 오늘 이걸 여러분들이 이번 주 동안 그럼 난 뭘 준비해야 되지? 내가 지금 온라인이 너무 약하니? 내가 오프라인으로 고객은 많은데 왜 고객들이 나한테 지금 소개를 안 하고 있지? 내 태도가 잘못된 건 아닌가? 내가 고객들에게 소개를 해달라고 좀 적극적으로 그들을 관리하고 있진 않은가? 안 하고 있진 않은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분석해서 최근에 내 고객이요. 나한테 최소한 3명에서 5명을 소개 안 했다. 내가 지금 세일즈 잘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지금 만족하지 못하고 있고 뭔가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거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월요일 날 뵐게요. 벌써 토요일, 일요일, 3일 뒤면 또 뵙네. 다음 주 91차 중립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